안녕하세요. 아브람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3분. 네, 시계는 없어요. 네, 12시 33분. 이 시간까지 퇴근을 하지 못하고 우리 구독자분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ZA70W를 가지고 약배전 추출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그라인더 추천을 했었는데 하종헌이라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약배전이 세테로는 좀 어렵던데요 라는 질문을 해서 저는 약배전 잘 했었는데 그래서 왜 어려운 건지,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찾아보기 위해서 또다시 약배전 원두를 꺼내서 좀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새벽이 되었네요. 오늘 방송은 컨셉이 이렇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즉문즉답이에요. 즉문즉답.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 댓글이 탁 달리면 바로 대답해주고 질문하면 바로 대답해주고 이런 좀 즉문즉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돼서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컨셉은 약간 라이브 방송 컨셉입니다. 그래서 구독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좀 중구난방 준비되지 않은 그런 대답일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세테로 약배전 곱게 몇 번 갈아봤는데 안 되더군요. 약배전이라 S압이 안 걸려 최대로 낮춰도 콩이 곱게 안 갈리더라고요. 오히려 더 크게 갈리는 역전 현상도 생기고 그러다 또 고장 날 것 같아 이제 시도를 안 하고 있어요. 콩이 딱딱해서 그런지 버가 벌어져서 콩이 갈리는 느낌?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데 일단은 분쇄도를 더 가늘게 하려고 하는데 가늘게 안 되더라고 하는 그 말이 있었는데 제가 써본 결과로는 세테는 그 윗날도 좀 돌릴 수 있지만 아랫날도 돌릴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윗날은 숫자로 되어 있고요. 아랫날은 A, B, C, D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늘게 A로 낮추고 숫자도 최대한 가늘게 낮추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날이 거의 닿을랑 말랑 할 정도고 손으로 만졌을 때 미분의 양이 엄청날 정도로 갈립니다. 그래서 더 가늘게 안 된다라고 느끼는 건 제 생각인데요. 만졌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 때문에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분쇄도면은 가늘 만큼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ZA70만의 어떻게 보면 특징입니다. 분쇄도가 균일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라인더가 좋으려면 분쇄도가 무조건 균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균일한 것만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균일하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균일하면은 그 균일한 분쇄도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보다 더 가는 분쇄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든지 아니 그보다 조금 더 굵은 분쇄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향미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맛이 깔끔하긴 하지만 좀 플랫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니컬버를 이제 에스프레소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분쇄도가 너무 균일하지 않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조금은 분쇄 균일도가 완전히 균일하지가 않고 좀 내가 원했던 분쇄도보다도 조금 굵은 것도 있고 조금 더 가는 것도 있고 미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이렇게 나와서 맛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져야만 또 에스프레소가 맛있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균일한 것만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세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코니컬버의 특성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균일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앵코랑 세테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렸는데 앵코 같은 경우에는 세테에 비하면 굉장히 좀 균일한 편입니다. 그래서 맛을 보면 특징이 앵코로 갈면 조금 이제 저항만 맞추게 되면 앵코는 조금 맛이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고 좀 무겁게 깔끔하게 나오고요. 세테 같은 경우는 조금 다양한 맛이 좀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아요. 향미 쪽으로만 보면 세테가 좀 더 좋게 표현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좀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세테는 이렇게 분쇄 분포도가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 까실까실한 정도의 그런 입자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근데 반면에 그에 비해서 좀 더 고운 그런 미분 같은 입자도 많이 느껴질 거예요. 레인지가 넓어서 그래요. 분쇄 분포도가. 그래서 이제 최대한 가늘게 했는데도 만져보면 좀 까실까실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최대한 가늘게 해도 더 가늘게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F용지 같은 데다가 하얀 데다가 쫙 펼쳐보시면 미분의 양이 엄청날 겁니다. 가장 가늘게 하면 미분의 양이 엄청나서 사실 그렇게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거보단 좀 더 굵게 하시는 게 오히려 추출에 더 맞을 수 있고요. 평균치가 맞아야 되니까 저항값의 평균치가 맞아야 되니까 분쇄도를 잘 맞추시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세테로 약배전 추출이 어렵다고 이야기할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세테라서 약배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약배전이라서 세테로도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사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뭐 이제 더 비싼 업소용 그라인더면은 약배전이 더 쉬워지나라고 하면 사실상 뭐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이게 크지 않아요. 약배전이라는 콩 자체가 에스프레소로 추출하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약배전이 뭡니까? 좀 덜 익힌 거거든요. 로스팅을 할 때 콩을 좀 덜 익히게 되면은 이 콩이 조직이 아주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좀 오밀조밀하게 좀 이렇게 좀 콩도 딱딱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콩이 이제 허니컴이라 그러죠. 이 다공질로 많이 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이제 들어왔을 때 물이 그 분쇄 입자와 만나서 흡수 배출하는 작용도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쇄도가 문제가 아니라 허니컴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조직 상태가 흡수 배출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출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라인더 탓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배전 자체가 어렵습니다. 업소용 뭐 미토스원 이런 거 비싼 걸 써줘도 약배전 콩은 어려워요. 코니컬버로 막 이렇게 막 콘이나 뭐 메저 로버 이런 걸 써줘도 약배전은 어쩔 수 없이 좀 어렵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해답인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건. 그래서 약배전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추출을 잘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이 오늘 얘기하면 이거 1시간 동안도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아마도 오늘 영상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아마 볼 겁니다. 거의 약간 레슨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들어주세요. 어쨌든 몇 가지 그냥 팁만 드리면 한 가지 해결책은 뭐냐면 이 허니컴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은 인퓨전입니다. 인퓨전. 인퓨전. 그래서 이 인퓨전을 통해서 사전적심이라 그러죠. 사전적심을 통해서 흡수 배출 속도를 조금 빠르게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퓨전을 잘 해주면 추출이 조금 더 좀 쉽게 잘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이거 세트해가지고 제가 추출하면서 뭘 느꼈냐면 자르가 있었으면 끝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변압입니다. 가변압. 가변압을 이런 데서 사용해주면 사실 굉장히 탁월합니다. 약배전이 이제 무리한 압력이 전해지고 흡수 배출은 느린데 그거에 맞는 압력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구바의 압력으로 빡 밀어버리면 흡수 배출이 느려가지고 아직까지는 흡수 배출이 안 되고 있는데 구바의 압력으로 빡 밀어버리면 이제 물이 질질 새거나 아직 흡수가 안 됐는데 물이 계속 밀려오니까 새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압력을 그보다 적은 압력을 줘서 서서히 밀어내주면 한 7바나 6바 정도로 쫙 밀어내주면 이제 충분히 흡수할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추출하는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사실 시간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시간은 좀 길어지겠지만은 이제 압력이 딱 맞으니까 흡수 배출을 어느 정도 해내면서 성물이 탁 녹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압을 써버리면 사실 쉽게 해결됩니다. 자르 같은 경우는 인퓨전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가변압을 통해서 필요한 압력도 딱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약배전 추출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변압 그리고 인퓨전 이런 방법들을 써주면 좀 더 좋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허니컴 조직 상태 때문에 추출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가스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설명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긴 한데 강배전이 가스가 많지 약배전이 가스가 어떻게 많아요? 분명히 이런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강배전이 가스가 많고 약배전이 가스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근데 왜들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핸드드립 하시면 물을 이제 부어보면 강배전은 빡 부풀어 오르고 약배전은 잘 안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기에 강배전이 가스가 많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강배전이 가스가 많아서 많이 부풀어오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강배전은 가스가 많지는 않지만 반응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붓자마자 반응이 빠르니까 가스가 빠르게 빠져나오니까 이게 팍 부풀어 오르니까 이게 가스가 많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가스의 양은 많지 않은데 반응이 빨라서 부풀어 오는 게 큰 것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약배전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느려요. 일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흡수 배출 속도가 느리다 그랬잖아요. 흡수되고 배출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는 흡수되고 배출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스의 발생도 느리다는 이야기예요. 느리기 때문에 가스가 적은 것처럼 보여요. 뜸들이기를 해도 조금밖에 안 부풀거든요. 천천히 부풀거든요. 가스가 조금씩 새니까. 하지만 약배전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가스의 양으로 따지면 강배전보다도 훨씬 많아요. 같은 로스팅 일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약배전은 가스가 많아서 실제로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때 이제 그 헤드스페이스 안에서 걸리는 가스로 인해서 걸리는 압력이 큽니다. 저항값이 커요. 그래서 약배전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요즘에는 분쇄도를 좀 굵게 하고 이렇게 좀 콸콸콸 쏟아내는 스타일의 에스프레소를 좀 하는 편이긴 한데, 과거에 이제 바리스타 대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약배전 콩을 준비하실 때 막 디게싱 기간을 3주에서 한 달까지도 디게싱 기간을 잡았다고 해요. 그렇게 디게싱을 이렇게 날려보내야, 가스를 서서히 날려보내야지 오일도 약간은 비칠 수가 있고 가스가 나감으로 인해서 추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거든요. 가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전도에 따라서 에스프레소에 필요한 만큼의 가스가 남아있는 게 추출에 가장 좋기 때문에 약배전은 적당량의 디게싱 기간을 거치는 게 에스프레소가 좀 더 원활하게 쉽게 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벌써 10분이 넘었다. 이거 큰일 났네.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오늘은 뭐 이 정도만 할까요? 이 정도만 하고, 아무튼 좀 오해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약배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댓글로 이런 좀 심도 깊은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라이브 방송 이제 증문즉답 하듯이 영상을 긴급하게 하루 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이 딱 되면 라이브 방송 정기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나요.